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 클리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먼저 하려면은 기계라든지 뭐 용제 관리, 그다음 필터 사용법, 상가 관리, 드라이 클리닝 쇼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드라이 클리닝이죠. 근데 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도 왜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잘 모르고 그냥 기존에 이건 원래 이런 거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다 새롭게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물론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드라이는 이런 거구나. 물론 드라이는 여러분들 기술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기술은 필요 없지만 관리를 해야 돼요.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오염물질도 빠지지 않고 기름도 섞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기름으로 세탁하면서 제일 잘 빠지는 게 뭐겠습니까? 지방입니다. 지방. 어떤 지방이냐? 물론 우리가 음식 중에 취하는 지방도 있지만은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지방, 일명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기름이라고 하죠. 개기름. 사람 몸에서 지방이 많이 나오죠. 목둘레라든지 소매라든지 이런데 피부와 바로 닿는 곳,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지방이 묻어 있어요. 이 지방은 물 세탁보다 오히려 드라이 클리닝이 잘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용제가 솔벤트죠. 솔벤트 5호라 그럽니다. 5호. 여러분들 솔벤트 하면은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공장에서 보면은 세척제 있지 않습니까? 기계 가공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데서도 솔벤트를 씁니다. 근데 그런 데 쓰는 솔벤트는 인화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인화성이 휘발유보다 더 강해요. 알코올보다 더 강하고 금방 날아갑니다. 이렇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폭발의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폭발. 그런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솔벤트 5호는 쉽게 말하면 어떤 정도냐 하면은 등유죠. 등유. 난로에 있는 등유와 휘발유를 섞어 놓은 정도. 그 정도에, 그러니까 불이 그렇게 잘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솔벤트 사용할 때 요즘처럼 솔벤 5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솔벤트라고 나왔을 때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세탁소에서 화재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특히 세를 들어서 세탁소 할 거라 그러면 건물 주인들이 세탁소에서 세를 안 줬어요. 왜 세를 안 주느냐? 세줘놓으면 불나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세탁소는. 왜 그러냐면 솔벤트, 인화성이 강한, 교육할 때는 잡담하지 마세요. 인화성이 강한 용제를 쓰다 보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세탁에 얼룩이 잘 빠져요. 휘발성이 강한 솔벤트들은 때가 잘 빠집니다. 반대로 불이 엄청나게 잘 나요. 탈수하면은 첫째 세탁할 때는 그렇게 불이 안 나는데 탈수할 때 고회전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게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이건 완전히 휘발유 이상이야. 순간적으로 잠깐의 정전기 하나만 불꽃만 있어도 라이터 불 있죠. 라이터 돌에 나오는 불. 이거 정도 하나만 있어도 폭발한단 말이야. 옛날엔 그렇게 해서 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지 않는 용제를 좀 쓰자. 그래야 좀 휘발성이 이제 안 좋은 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솔벤트 5호는 휘발성이 그렇게 안 강합니다. 휘발성이 안 강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때가 잘 안 빠져요. 또 하나 건조가 빨리 안 돼요. 휘발성이 좋으면 건조가 빨리 되잖아. 옛날에
그 솔벤트, 일반 솔벤트 사용할 때 건조하면요, 건조기 들어가지고 한 5분만 돌리면은 건조가 다 됐어요. 옷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기름내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지금은 한 20분을 돌려도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요즘 무치 용지에 나옵니다. 무치. 냄새 안 나는 용제. 가격이 좀 비싸겠지만, 그 무치 용제를 사용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가 무거워요. 옛날에 사용하던 솔벤트의 무게와 지금의 솔벤트 5를 같은 저울에 딱 얹어 놓으면은 무게가 지금 게 무거워요. 여러분도 휘발유 무게하고 경유 무게하고 어떤 게 무겁겠어요? 어떤 게 무거워요? 경유가 무겁죠? 그 정도 차이랍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로. 그만큼 휘발성이 안 강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조가 잘 되는데 요즘은 건조가 안 된다. 건조가 잘 되는 기름이다. 문제가 있는 기름이에요. 화재 위험성이 많은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세탁 용제를 사용하시면서 용제의 특징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어디에서 어떤 용제를 사용하면 불 많이 나느냐. 여러분들 한 10몇 년 전에 보면은 해수기 있죠. 용제 해수기. 용제 해수기가 유행이 돼가지고 솔벤트 기계 건조기 뒤에다가 건조되는 꿀떡에다가 이게 꿀떡을 다시 밑으로 해가 냉각기에 넣어가지고 이걸 기체를 다시 액체로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해수건조기 쓰시는 분 있죠? 그 해수건조기에서 나오는 용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솔벤트예요. 자, 보세요. 솔벤트 5 속에는 솔벤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용제 용제가 휘발이 잘 안 되게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자세한 용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순수 솔벤트가 아니에요. 근데 해수건조기 해수대가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액체를 우리가 옷에 묻어 있는 액체가 열을 줌으로 해가지고 기체로 변하면서 그 기체를 받아다가 다시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 솔벤트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기름통 용제를 자꾸 엿다 보면은 기계에 자꾸 투여하죠. 하다 보면 이게 그만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름들이 보면은 화재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해수건조기 한참 불 많이 났잖아요. 불 많이 나서 요즘 거의 사용 안 할 거예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그 유수분리기 있어요. 유수분리기.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 청소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은 그 물이 어떨 때는 기름만 넘어와야 되는데 물하고 같이 엉겨서 넘어와서 또 어떤 분들은 해수건조기에서 나오는 호수를 바로 드라이클리닝 기계 기름통에다 박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나요. 왜 큰일 났냐? 유수분리기에서 물은 무겁고 기름은 가볍죠. 그럼 물은 밑에 깔려있고 기름이 위에 뜨는데 뜬 기름만 넘어와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주다 보니까 밑에 물 쪽에서 올라오는 게 자꾸 수위가 올라오다 보면 이게 기름 쪽으로 탁 넘어온다고. 같이 물과 기름이 같이 넘어와요. 그러면 그 기름이 기름 탱크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름 탱크 속에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화재 위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제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클리닝을 대상하는 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모직이 있고 실크가 있잖아요. 그럼 실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이염이 다 됩니다. 드라이클리닝에서 기름이 빨았는데 옷이 이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속에 수분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을 붓지 않았는데 왜 수분이 들어가느냐? 해수건조기 쓰시는 분들이 뒤에 호수를 박아 어떤 분은 또 통에 받습니다. 통에 받았는데 그걸 무심결에 그냥 받은 통을 그냥 기름통에 붓습니다. 보면은 그 속에는 분명히 보면은 유수 분리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물과 기름이 같이 넘어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통째로 갖다 보니까 물 반 기름 반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해수건조기에서 호수를 바로 기름통에 박아 놓은 건 하면 안 됩니다. 통에다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근데 받고 기름통에 나중에 기름을 보충시킬 때 반드시 위에 떠 있는 것만 넣으시라고. 밑에는 물입니다. 밑에는.
그걸 꼭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은 순수 100%의 솔벤트란 말이에요. 이물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이 클리닝 솔벤트 5라는 거는 일반 솔벤트하고 다른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수분유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 쇼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 쇼프. 드라이 쇼프라는 거는 비누죠. 비누. 우리가 세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누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기름에 녹는 계면활성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순수 기름에 계면활성제가 녹느냐? 안 녹아요. 그럼 그걸 녹이기 위해서는 수분, 물이 들어가요. 그 기름 만들 때,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름 만들 때, 솔벤트 용제 5 만들 때는 드라이 쇼프가 일정량이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겁다고 해요. 그런데 회수대가 나오는 기름들은 그런 이물질들이 다 없는 거야. 깨끗한 순수 기름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투탱크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투탱크의 개념. 그림을 적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그 투탱크 사용하시죠? 지금 완탱크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완탱크. 탱크 한 개. 그 일본기계입니까? 네. 맞죠? 네. 일본기계죠. 완탱크는 일본기계예요. 나머지는 다 국산기계예요. 자, 이거 내가 바로 알잖아요. 왜 완탱크냐? 이 투탱크가 여러분들 투탱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쓰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인데 이게 왜 탱크가 두 개나 나눠져 있냐? 자, 1번 탱크는 검정 옷 빨고 2번 탱크는 흰 옷 빨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완탱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흰 옷도 그 탱크 써야 되고 검정 옷도 그 탱크 써야 되고 맞죠? 근데 이거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두 분만 원탱크고 나머지는 다 투탱크예요. 자, 이 투탱크가 만들어진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이 투탱크는 한 40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일본에서 없어진 기계예요. 사라진 기계예요. 한 4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도 투탱크를 다 사용했어요. 투탱크를 사용했는데 한 40년 전부터 투탱크가 없어지고 원탱크로 다 바뀌었어요. 원탱크로. 자, 이거는 뭔 얘기냐 보세요. 원탱크, 1번 탱크, 2번 탱크가 있는데 1번 탱크는 뭐냐? 세제를 넣은 탱크. 1번 탱크에는 세제를 넣었어요. 드라이 쇼프를 넣어놨다. 쉽게 말하면. 드라이 쇼프를 넣고 1번 탱크로 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 세탁을 하실 때 처음에 물 받고 세제 넣고 옷 넣겠죠? 맞죠? 그러면 그 1번 탱크죠? 세제 넣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물 버리죠? 버리고 깨끗한 물 받아가지고 헹굼하죠? 그 2번 탱크예요. 그게 투탱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계 1번 탱크에는 드라이 쇼프를 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물 한번 세탁하고 기름은 버리지 않잖아요. 다시 1번 탱크로 들어가야 돼. 탈수해가지고 중간에 탈수해가지고 더러운 오물질. 자, 기름이 올라와서 세탁을 하면은 그게 쇼프가 섞여 있으니까 때를 빼요. 때를 뺀 게 탈수하면서 다시 그 1번 탱크로 다시 들어가요. 그 탱크는 더러운 탱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2번 탱크 깨끗한 기름이죠. 그거는 쇼프를 안 탔어요. 비누를 안 타놓은 거다 그래. 깨끗한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로 올라와서 헹굼을 다시 해가지고 탈수를 해요. 정상적인 세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원탱크, 투탱크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투탱크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탁하는 게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세탁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거 봅시다.
1번 탱크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세탁하고 난 다음에 탈수합니다. 내려갑니다. 헹굼을 다시 1번 탱크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 더러운 기름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빨아 내려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헹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원탱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 개념 맞죠? 그런데 쓸데없이 왜 투탱크에서 원탱크로 만들어 놨냐? 일본이 그렇게 머리 좋은 아담하고 좋은 일본 아들이 1번 탱크는 비누를 타고 2번 탱크는 비누를 안 타는, 그러니까 1번으로 세탁하고 2번으로 헹구고 딱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일본 아들이 버리는 기계를, 중고 기계를 버리는 기계를 한국의 기계 메이커에서 가서 새 기계는 사오려니까 한 40년 전에 여기 혹시 세탁 40년 하신 분 있어요? 30년 하신 분. 30년 아시겠네. 30년 정도 하신 분 같더라. 그 당시에 드라이클리닝 자동기계 한 대 얼마였어요? 30년 전에 드라이클리닝 기계 한 대. 집안채값. 지금 아파트 값하고 다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집안채값을 줘야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샀어요. 맞죠? 옛날에 참 자동기계 나왔을 때, 자동 드라이클리닝 기계 나왔을 때. 근데 그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창조하고 개발해서 만드는 기계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 있어요.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한국 업자들이, 기계업자들이 일본 들어가서 기계를 사와요. 가져와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일본 거 우리나라 거 가져와서 카피하듯이 똑같아요. 카피를 하는데 의미를 알고 카피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계업자들이 일본에서 새 기계를, 그 당시에 30년 전에 새 기계를 사올 수는 없어요. 아파트 한 채 값 주는 걸 어떻게 사와요? 사오니까 중국 기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국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구조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업자들이 세탁기를 모르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계는 알지. 근데 세탁기를 몰라. 자, 탱크마다 그게 있어요. 기름 탱크, 원 탱크, 투 탱크, 탱크마다 펌프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카페가 그대로인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프로그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앞을 보세요. 그 쉬는 시간에 잡담하시고, 제가 이리 보고 얘기하면 이쪽 사람이고 이쪽 얘기하면 저쪽 사람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한 번씩 깜빡 까먹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투탱크 그대로, 지금 현재 투탱크잖아요. 그 투탱크를 모양은 똑같아. 근데 시스템 파이프 라인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어디서 틀리냐? 프로그램에서 바뀌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세탁을 아는 사람이 짜 있는 거잖아, 그죠? 세탁을 모르면 프로그램 못 짜요. 뭐 세탁을 5분 하고 헹굼 몇 분 하고 뭐 이런 거 쭉쭉 프로그램 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계를 가져와서 만들면서, 자, 1번 탱크 위에 펌프가 하나 달려 있어. 그럼 이 1번 탱크에서 바로 세탁하고 배수를, 그럼 세탁하고 난 다음에 배액도 1번 탱크로 다시 들어가. 그 다음에 2번 탱크 세탁하고 난 다음에 다시 2번 탱크 들어가. 근데 지금 사용 용도하는 건, 원래는, 자, 1번 탱크 바스켓으로 올라왔으면은 세탁하고 난 다음에 1번 들어가고 2번 탱크 헹굼하고 2번 탱크 다시 2번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안 되잖아. 그 프로그램이 엉긴 거예요. 그냥 1번은 죽어라 깨나 기계 2대예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는 기계를 2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스켓은 하나지만은, 세탁되는 바스켓은 하나지만은 기계는 2개예요. 따지보면 2개의 기계를 하나의 덩치로 쓰고 있는 거예요.